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캄차카 반도 일대에서 지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하와이에서는 해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는지 김재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여파로 일본과 하와이에서 해일 경보가 내려졌어요. 지진 상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현지 시각 오전 11시 24분쯤에 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이 동쪽 해역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30분쯤 뒤에 이 비슷한 해역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과 유럽 지중해 이 지진센터는 이 최초의 이제 지진 규모를 이 8.7로 발표를 했다가 이 추후 분석을 통해서 이 규모를 8.8로 이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 러시아 이제 극동 지역에서는 73년 만에 이제 가장 강한 지진으로 이 분석이 됐는데요. 규모 8.0 지진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강한 지진인지 좀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지진의 규모가 1 정도 차이가 나면 위력은 이론상으로 이제 32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발생했던 지진이 경주 규모 5.8 지진인데 이번 지진과 비교하면 이론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규모의 어떤 위력적인 부분만 이 3만 배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지진 발생 위치와 가까운 러시아 캄차카 반도 부근에서는 지진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최남단 항구에서는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을 하면서 좀 홍수 그리고 침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 여파로 이제 해일이 발생을 하면서 이 태평양 연안 국가로 이 해일이 확대가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지진 해일 대피령이 이제 내려졌고 미국 하와이는 물론이고 이제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 페루까지 이 동태평양 연안까지도 지금 지진 해일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이 캄차카 반도라는 곳이 원래도 이렇게 강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까? 네, 이제 캄차카 반도는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불의 고리는 이 전 세계 지진의 90%가 집중이 돼 있고 특히 이번처럼 이 대규모 큰 규모의 지진이 전 세계 지진 중에 한 80%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제 캄차카 반도는 특히 이제 태평양판하고 북미판, 유라시아판까지 세 개의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캄차카 반도 내에서는 이 활화산만 29개가 존재가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에도 이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 화산이 분화를 하면서 이 화산재가 이 500km 떨어진 지역까지 확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1952년에 이 캄차카 반도 부근에서 규모 9.0의 아주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대형 쓰나미가 또 발생을 했었고요. 이 영향으로 이 태평양 연안 국가에 큰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이제 일본과 하와이에서 이제 해일 경보가 발령이 됐잖아요.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경보가 발령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강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과 캄차카 반도 사이에 일본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일이 밀려오더라도 일본에 먼저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상쇄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쪽에는 뭐 이렇게 큰 쓰나미 그러니까 지진 해일이 밀려올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홋카이도 북쪽 해역을 따라서 이제 파동이 좀 전달이 될 수는 있는데 태평양 지진 해일 센터에 의하면 뭐 0.3m 그러니까 30cm 정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청도 이제 해일 영향이 이제 지진 발생 5시간 이후에서 6시간 정도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남해와 이제 제주 쪽은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이제 파고가 좀 높게 일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동해 쪽은 다행히도
파고가 0.5에서 1.5m로 좀 비교적 잔잔하게 일기 때문에 0.3m의 어떤 해수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뭐 크게 파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피서철이어서 이 동해안 쪽에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지진으로 인한 큰 영향, 그러니까 불안해할 정도로 큰 영향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큰 강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지각 활동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쨌든 이 캄차카반도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은 2년 전 이 새해 첫날에 일본 노토 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밀려왔었거든요. 당시에 이 동해 묵호에서 85cm의 해일이 관측이 됐었는데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로 좀 올라가면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 1983년에 일본 혼슈 근해에서 이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진 해일 최대 2m의 해일이 관측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 1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실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3년에 이제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이때도 이제 지진 해일이 한 2.7m까지 최대 관측이 되면서 당시에 선박 32척이 파손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진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 전역에서 뭐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지진 해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 가까운 동해에서 가장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해저 단층이 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관련 조사가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뭐 일본 혼슈 동북부의 이와테현에서 1.3m 정도 쓰나미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앞서 우리나라는 0.3m, 30cm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혹시 이제 이런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진과 지진 해일은 이제 좀 대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하면 이 최대한 빨리 이 해안이나 또 하천을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좀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밀려드는 이제 파도로 인해서 침수나 휩쓸림 그리고 이 건물 붕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에 3층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 해발 고도 10m 이상인 언덕이나 이 낮은 산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진 해일은 이제 한 번 발생을 하면 큰 파도로 끝나지가 않고 이제 수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서는 파도가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해일이 해안가에 도착을 하게 되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파도가 지속적으로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과는 다르게 지진 해일은 지속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진 해일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게 되면 이 주의보나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